안녕하세요. 공부 방법을 전하는 민동필입니다. 자, TV 똥덩이 이 프로그램은 밴쿠버 중앙일보와 펀더드 에듀케이션 제 회사가 함께 계획하고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원래 계획은 생각을 했던 주제는 이번 이제 아무래도 요번에도 시리즈로 좀 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좀 내용이 좀 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시리즈로 갈 것 같은데 그 원래 계획했던 걸로는 제가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저희 요즘 이제 뭐 한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가 많잖아요. 인공지능. 이게 좀 굵은데, 예.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뭐 새로 이 스트리밍 비디오라 그러죠? 나온 걸 본 것 중에 사이비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본 거는 인제 JMS인가 JSM인가 뭐 아무튼 JMS겠네요. 정명석 뭐 이래 가지고서는 무슨 종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사실상 이런 내용들은 좀 종종 접하던 것, 저만 해도 인제 제가 대학생 고등학교 때까지는 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학교를 다녔었던 것 같고, 대학교 가서 인제 그나마 친구들도 만나면서 세상에 인제 쪼끔 이 눈을 뜨기 시작하면서 그런 어떤 사이비 종교 단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인제 종종 듣기도 했었는데, 사이비 종교의 제가 본 거는 이제 한 3편 정도 되는데, 3 편을 이렇게 딱 보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 그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된다. 물론 인제 그 경우는 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하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공부 방법이고 지금까지 인제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공부 방법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은 사람들이 제 뭐 요즘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쟤 사이비 종교 만들어 가지고 그러나?' 제가 또 저도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을 때 항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던 게 뭐였냐면 자기네는 "교육기관이다. 교육기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네는 "종교단체가 아니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것이 인제 자기네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교리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장점이나 이런 거를 내세우는 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인제 저도 인제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뭐 완전히 다른 종류의 교육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쟤는 사이비 종교 뭐 이렇게 가는 건가?'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아마 TV 똥똥이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제가 제 이 채널, 이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TV 똥똥이 부분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인제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뭐 그때그때 그 이 밴쿠버 중앙일보와 함께하는 이런 교육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면 제가 인제 따로 빼 가지고 만들어 놓는 영상들이 있는데, 그런 영상들에서 인제 한번 다뤘던 걸로 저는 기억은 해요. 그게 예전에 다뤘었는지 언제 다뤘는지 인제 기억도 가물가물해서 했었는데 아무튼 한 번은 다뤘었거든요. 근데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예방법일 거거든요, 예방. 예방.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에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거를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아예 처음부터 접근을 하지 말자. 예. 왜? 두려우니까요. 예. 그쵸? 내가 한번 그 속에 들어갔다가 이걸 좋아하게 돼서 그 속에 '아 이렇구나.' 했는데 그 속에 세뇌가 돼 버리면 '못 벗어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두려움. 왜 흔히 이야기하면은 왜 그런 거 있죠. 도박을 인제 가끔 도박을 아예 손을 안 대시는 분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나는 도박이 한 번 손을 대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까 봐 무서워서 아예 손을 안 댄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무섭다고 안 하면은 그러면은 그게
도대체 그 저희 다른 거는 뭐를 할 수 있겠니 인생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저는 인제 이 도박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뭐 이거는 TV 똥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도박에 대한 이야기를 인제 제가 중간에 했었는데 따로 주제를 했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했었는데, 도박에 빠지는 두뇌도 따로 있고요. 사실상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경우도 쪼끔은 그 두뇌의 그 영역이 좀 따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 나는 신이다 그 프로를 보셨으면은, 이게 제목이 나는 신이다였죠? 네. 신이다 이건데, 이거를 보셨으면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쪼끔은 인제 이해를 하실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가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실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갈 곳을 잃어서 또 뭐 재미를 찾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아요. 재미있으니까 친구들끼리 모여서, 또는 아니면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리고 나를 거기에는 항상 인제 또 하나가 필요하죠. 그게 뭐냐면 나를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서 내가 그곳에 가면 무엇인가 어떤 형태로든 주목을 좀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로부터 내가 고민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배워서 또 배우면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배우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가장 뭐 그런 걸로 따지자면은 인제 '그런 속에 빠지지 않으면 된다. 그리고 한번 빠지면은 못 헤어나오니까 아예 손을 안 대면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진짜 다루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이거는 제가 본 거로는 그 어디에서도, 그러니까 딱 하나 있어요. 이유로 따지자면 뭐냐면은 세뇌가 철저히 돼서, 세뇌가 되어서 세뇌가 돼서 더 이상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신이다 여기에서도 아마 이 프로를 보신 분들은 인제 좀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보면은 실제 그 속에서 빠져나온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예. 거기서 빠져나온 여자들이 인제 앉아 가지고 어떤 일을 당했으며, 그래서 인제 자기는 빠져나오고 뭐 도망 나오다시피 거리를 멀리했는데 뭐 인터뷰한다라니까 뭐 협박식으로도 오고 뭐 미행도 하고 하더라.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용기가 있고, 물론 들어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하나는 찾았다고 봐요. 그게 가 가지고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뭐 몸이 더럽혀지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그것 때문에 힘들고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실제로 그 사람들에게서 제가 볼 수 있는 보는 관점에서는 뭐냐면 딱 한 가지는 제대로 얻었다는 것. 그게 뭐냐면요. 그 속을 어떻게든 내가 결정을 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나오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낸다는 것. 그리고 실제 그것을 실천을 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여기는 아니다.' 싶으면 바로 '이게 왜 이렇지?'라는 생각이 들고, 이건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사이비 종교의 문제인 것 같지만은, 사실상 한번 보세요. 군대에서도 성폭력 당하면서 말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자살한 사람들 있죠. 네. 군대뿐만인가요? 검사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정치, 경제라고 하는 그런 분야들, 세상 어디를 가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몇 년 전까지는 왜 배우들이 미국 할리우드에서 특히 그 배우들이 미투라 그래 가지고선 나오고, 한국에서도 인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는 신이다에 나와 가지고 직접 얼굴까지 다 내놓고
뭐 그런 사람 얼굴을 내놓진 않고 가렸다 하더라도 그 용기가 그 내가 지금까지 봤을 때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판단이 들었을 때 돌아선다는 것 자체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문제는 이거겠죠. 사람들의 그런 어떤 손가락질, 그리고 자기 자신이 겪었던 것에서 그 이 뭐 인터뷰한 사람 중에 하나 그 여자 같은 경우에는 더러운 일을 당하고 진짜 변태 같은 일을 당하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죽을 뭐 제 실제로 죽을 생각도 했었다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 이게 이제부터는 아마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에서 그 바라보는 그 시각 때문에 그게 인제 진짜 가장 또 하나의 장벽으로 작용을 해서 그 삶의 인제 하나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저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봐요. 왜? 적어도, 적어도 그 빠져나오기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돌아섰으니까요. 굉장히 큰 거예요. 더군다나 이 종교라고 하는 좀 세뇌의 그 영역이 좀 강할 수 있는, 다 강하지는 않아요. 예. 강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요소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다? 이거는 뭐 실제 그 사람들의 용기는 인제 어 저는 진짜로 "대단한 용기를 냈다."라고 인제 이야기를 하고, 또 "삶의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문제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실상 사람들이 성적인 그런 어떤 그 관계를 통해서 좀 자기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갖는다든가 뭐 성폭행을 당하든 어떻든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몸이 더럽혀졌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물론 인제 제가 아마 후에 가면 이 이야기도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그런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회라고 하는 이 사회가 남자 여자는 한 명 대 한 명으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상황 아래서 이렇게 저희 함께 이런 식으로 함께 가야 그것이 인제 이 부부 간의 생활이고 또 성관계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굳이 한 여자에게 만족하지 않고 여자라 하더라도 굳이 한 남자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것이 성폭행 같은 경우에는 인제 실제로 내가 원치 않는 상태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좀 정신적인 피해가 좀 더 클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인제 그 생각은 해 보셔야 돼요. 성관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면에서 보면 성관계가 이 사람의 어떤 혈통을 이어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꼭 유지돼야 되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자손이나 이런 부분을 싹 빼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관계가 도대체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식이 없는 상태라면은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스포츠의 하나라고 보셔도 돼요. 내가 즐겁고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운동을 하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쪼끔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도 그 뒤에 오는 아드레날린이 막 이렇게 분비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나왔을 때 오는 그 즐거움과 쾌감, 그리고 뭐 축구든지 뭐든지 했을 때 해 가지고 경기에서 이겼을 때 오는 그 쾌감, 성적인 것도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다만 이것이 인제 이 세 대 자손을 유지하고 대를 잇는다라는 관점에서 뭐 블러드 라인을 유지를 하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다음 세대에 태어날 애가 어떤 자식이 되어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갖추려면 이거는 뭐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육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자녀들이 축구를 잘할 확률이 크고,
또 "노래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녀들이 노래를 잘할 확률이 큽니다. 이거는 인제 제가 예전에 인제 책무학 강의하면서 그때는 했었는데 그거 공개했다가 제가 다 내렸거든요. 이 저작권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그거를 다 인제 지워 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 인제 그런 거를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제 블러드,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하다."라고 간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간은 혈통이 중요하다고,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두뇌의 활동량을, 그러니까 두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내가 두뇌를 사용함으로써 그 능력을 넘어설 수가 있는데, 그거에 되고 나면 혈통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왕의 혈통이었느니 무슨 뭐의 누구의 혈통이었느니 이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놓고 보자면은 성관계는, 그러니까 인제 그 블러드라고 하는 그런 이 혈통이라고 하는 거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를 놓고 보자면은, 성관계는 그냥 하나의 스포츠와 같이 내가 살아가면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그 놀이와 마찬가지가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오냐면 소유욕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은 나만이 소유했으면, 쟤는 내 여자였으면, 나만의 여자였으면, 뭐 사실상 그렇죠.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만날수록 성병이라든가 이런 어떤 sexual transmitted disease 같은 거를, 그러니까 성병 같은 거를 옮겨올 수 있고, 질병이 옮겨올 수 확률이 높고, 심지어는 뭐 코로나 바이러스도 옮겨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면에서 보자면은 인제 그런 것이 위험 요소로 작동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를 내가 인제 최대한 걸러가면서 한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저는 즐거운 하나의 놀이와도 같은 하나의 요소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냐면, 소유욕, 과거에는 그 혈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오는 그 소유욕이 강했는데, 지금은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 소유욕이죠. 나만이 이 사람을 가지고 있었으면, 나만이 이 사람을 소유했으면. 이게 인제 집착이잖아요. 제가 인제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TV 뚱뚱이에서 한번 다뤘죠? 예. 예, 다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상은 사람을 구속하게 되고, 사람을 구속하면 구속할수록 그 사람이 구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구속이 되거든요. 인제 그 요소가 또 사이비 종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 어쨌든 그러한 그것들이 인제 그 속에서 그 나를 얽매이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녀를 내가 두뇌가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아이가 자신의 길을 가게 함으로써 혈통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는 예를 들면 저는 인제 민씨 집안이니까요. 민씨 집안에 내려오는 그 혈통에서 보면 부모님은 어떻고 그 부모님의 부모님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지만, 저로서는 제 아이가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본능적으로 그 혈통에서 주어지는 그런 본능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저는 블러드라고 하는 거는, 혈통이라고 하는 건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관계라고 하는 거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내가 집착이 없다고 한다면요. 집착이 있는데 성관계를 하면서 내가 한 여자 또는 한 남자에게 집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의 성관계는 나한테 발목을 채우는 족쇄가 되지만,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만나도 괜찮아. 왜? 나는 내 갈 길을 그냥 가고, 성이라고 하는 것, 성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부분일 뿐이지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나는 신경 쓰지 않겠어.'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만 둘 수가 있을 정도로 머리가 인제 그 사고력이 인제 좀 시야를 넓혀서 볼 수가 있게 된다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혜가 넓어진다면, 그렇다면은 아무 성관계에 대해서는 거리낌이나 걸림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제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 프로에서 나와서 그 증언을 하면서 인터뷰했던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인제 고 선만 넘어서서 과거에 있었던 거는 그냥 내가 그 순간에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길을 찾아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제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가기는 과정에서는 용기라든가 세상 사람들의 그 많은 사람들 성관계를 가지고 보는 이 편협적인 그런 시각들, 어떻게 저렇게 나이 든 사람들과 저희 젊은 여자가 아무리 저희 신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저게 가능하냐.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 시선을 무시하고 넘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제 무시보다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왜 그런지를 보여주면 오히려 내가 살아갈 때 내 길을 여는 게 더 당당하고 더 넓어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시간이 한 20분 지났으니까요. 이 내용들이 점점 길어져 가지고 제가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20분 안으로 좀 마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네요. 어쨌든 2 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